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비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2년차 간호사 김모 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3월 이후 의정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환자 수가 점차 줄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응급실도 환자를 못 받고 교수들은 당직을 삼면서 진료를 덜 보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다 김 씨가 근무하던 병동이 폐쇄가 됐는데요. 이후에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하라라는 병원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예. 네, 일명 그러니까 진료 지원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가 하루 아침에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PA 간호사가 됐다. 네. 교육은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루 아침에 이렇게 PA 간호사가 된 분들이 이제 15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의사들이 하던 실무를 팀을 꾸려서 실무 PA 팀을 꾸린 겁니다. 네. 5명씩 3팀을 나눠서 3교대로 업무를 했는데 한 명이 2-3층씩 환자를 다 돌봐야 할 정도로 업무량은 늘었고 인력 충원은 없고 다만 교육은 이론 수업 30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교수가 해주는 수업 30분이 전부였는데 이 진료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간호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업무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최소 400시간 이상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2년차 간호사가 달랑 30분만 교육을 하고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변줄을 꽂아주세요라든가 관장을 해주세요 같은 단순 업무로 시작이 됐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사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업무까지 도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인데요? 그 동맥혈을 체열하는 검사가 있었는데요. 동맥을 찔러서 피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환자 호흡이나 대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무조건 하는 그런 검사인데 네. 이 동맥에 대한 건 간호사가 접근할 수 없는 의사의 업무 범위이다라는 게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또 L튜브라고 해서 이 비위관을 삽입하는 의료 행위가 있는데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코와 위를 직접 연결을 해서 입으로 음식물을 주입하거나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그동안은 인턴과 전공의가 담당했던 그런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교육 한 번은 제대로 안 받고 지금 이 업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당시 그 보건복지부 사업 때문에 이제 각 병원장의 책임 하에 각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업무 범위를 결정하라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교육 없이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동맥혈 가스 분석과 L튜브를 허용하게 된 거였죠. 그냥 이론 교육 30분 딸랑 이것만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3년차 간호사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무팀 간호사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였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동맥을 체열할 때 굵은 바늘로 찔러야 체열이 또 잘 되고 이걸 신속하게 검사를 보내야 신선한 피를 가지고 빠르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데요.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체혈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피도 신선하지 못하고 또 동맥이다 보니까 출혈 위험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되는 그런 상황도 자주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 멍울이 생기기 때문에 뭐 환자나 보호자가 이제 누가 이렇게 피를 뽑았냐, 너는 누구냐, 너가 해도 되는 게 맞느냐, 왜 의사가 아닌데 너가 처치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폭언이나 폭행은 기본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료과에서는 좀 느리다라고 독촉이 왔고 결과적으로 15명 가운데 3분의 1, 5명이 사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 투입됐던 한 간호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 하나에 환자들이 혹시 생명이 또 왔다 갔다 하진 않을까? 잘못된 처치를 하지 않을까? 또 교육적인 부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론적인 실습을 한다 해도 내 행위 하나에 환자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웠고 또 떨렸고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어요. 주변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근데 이 김모 씨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는 사례는 아니죠. 네, 최근 그 실태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PA 간호사를 비롯해서 간호조무사라던가 보건직처럼 진료 지원 인력들이 10명 가운데 4명은 교육 없이 실전에 투입됐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그래요?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조합원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의정 갈등 장기화로 PA가 1년 사이에 38% 거의 40% 이상
급증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 조합원 대상으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할 거다라는 게 현장 내 목소리이기도 했고요. 네. 이제 올 6월 이번 달부터 간호법이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PA 같은 진료 지원 업무가 합법화된다는 뜻인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자격 요건이라던가 이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니 이거저거 떠나서 뭐 피해 간호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옳으냐 그런 이런 걸 떠나서 일을 시키려면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네. 업무 숙달도를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요. 최소 400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오, 교육이 이건 아닌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이건 좀 점검과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자,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